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제3부 생물권이라는 주제는요, 트랜서핑 3대 교리 중에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생식, 그리고 우리의 몸, 식습관, 생활 습관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여기 전체에서 좀 짚어봐야 될 주제가요. 첫 번째는 에너지 조율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또는 에너지 강화. 그리고 두 번째가 생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고전적인 트랜서핑 1.0과 생식과의 연관성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3부 내용 전체를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관점에서 이제 들여다보시면 되겠어요. 에너지 조율 강화라는 주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트랜서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네, 에너지가 펜듈럼에 계속 소진되고 있는 바닥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기도 힘들고, 목표가 있어도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사념을 방사하는 에너지가 너무 약해요. 예, 그래서 이 휘둘리는 펜듈럼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뿐 아니라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의 에너지가 강화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전제, 원칙 뭐냐? 첫 번째는 적절해야 돼요. 두 번째는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적절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고르라면 이 움직임이 되겠죠. 에너지는 움직이는 곳에 있고, 움직일 때 에너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와 움직임을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에너지란 말을 들으면 움직임, 또 다른 말로는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죠. 흐름이 있는 곳에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딱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저하되고 무거워지고 소진되는 느낌이 들 때 뭐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임을 가져야 돼요. 몸의 움직임을 가져야 돼요. 머리도 자꾸 사용을 해야 되죠.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사고를 해야 돼요. 감정을 자꾸 느껴야 돼요. 몸을 자꾸 움직여야 돼요.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고 나가고, 자꾸 새로운 걸 배우고 정리하고 쌓아가고, 움직임,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계속 신선하게 하고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하나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적절해야 합니다. 움직임이 없는 사람들은 있어야겠지만, 과도한 움직임을 하는 사람들은 그 움직임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흐름이 과도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이 적절히 흐르면은 이것은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를 내지만, 지나치게 많은 물이 거세게 흐르면 이거는 홍수가 난 겁니다. 그때는 피해가 뒤따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안 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에너지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과열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적절한 움직임, 이 두 가지를 잘 유념을 하세요. 에너지 조율, 강화와 관련해서 원칙이 뭐다? 적절한 움직임이다.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그러나 과하게 사용하면 소진됩니다. 사용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내 선택의 문제예요. 절대 기준은 없어요. 우리가 노래를 자주 부르면, 자꾸 많이 부르면, 사용하면, 성대를 사용하면 좋아져요. 노래 실력이 향상이 돼요. 또는 좋은 노래 실력을 가졌던 사람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년의 가수들도 오랜만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똑같은 목소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더 좋아진 경우도 있는데, 어떤 가수는 완전히 이제 들어주기 민망할 정도로 목소리가 쇠퇴한 경우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하면 뭘 해야 돼요? 적절한 움직임, 꾸준한 사용을 해야 된다. 그게 나한테 필요한 기능이라면. 그러나 그것이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기능이 아니다. 그러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안 쓰면 나한테는 그 기능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그럼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선택은 자기 몫이에요. 그러나 안 쓰면 사라진다는 것은 알고 있어라,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바딤 젤란드의 이야기를 좀 인용을 해드릴게요. 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에너지는 힘의 흐름과 같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을 때만 나타난다.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는 움직임이 있는 곳에 존재하며 움직임이 없다면 힘도 없는 것이 된다. 에너지를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에너지를 쌓아놓아서도 안 된다. 사용되지 않는 것은 서서히 쇠퇴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240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 곳에는 에너지가 있다. 산속을 흐르는 강물과 한자리에 고여있는 웅덩이를 비교해보라. 에너지는 어느 쪽에 있는가?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약해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흐름이 있는가, 삶의 변화가 있는가, 뭔가 움직임을 통해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멈춰 있는가. 멈춰 있을 때 에너지가 없다고 해서 계속 멈춰 있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독자가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섹스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네, 왜냐면 이것이 일종의 그 길을 여러분들이 허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나치게 성관계를 맺다 보면 또는 뭐 자유행위를 하다 보면 이제 기가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걸 금하는 게 어떠냐, 이것을 아예 금기시하면 오히려 그 에너지가 보완되지 않겠느냐, 기력이 보충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바딤 젤란드의 말은 뭡니까? 이 원칙에 입각해서 보시면 돼요.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쇠퇴하고 있으면 흐르는데 적절한 게 중요하다. 적절치 않고 과도한 것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는 건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거기에 따라 답변을 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많고 적고의 기준은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네, 요즘 보면 결혼지옥, 오은영 씨가 방송하는 결혼지옥이나 또는 옛날 에로부부 같은 걸 보면, 속터뷰 이런 걸 보면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부의 성관계 횟수가 너무 적다, 나는 많다, 힘들다, 어쩌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영상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하나의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우리 부부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무슨 보고서를 들고서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이건 개인의 영역과 부부의 커플의 영역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혼자 개인의 영역에서는 이제 선택의 문제로서 더 강조가 되겠지만 부부 커플의 관계에서는 함께 합의가 안 되면 이게 갈등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상담 전문가의 경우에는 부부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거의 그분은 그 성관계 횟수 이런 걸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없거나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원인을 돌리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부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통합적으로 살펴봐야지 무조건 그러한 부부 간의 성관계라는 것이 표면적인 부부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이고 직결되는 원인이다라고 아예 공식을 딱 만들어서 그것만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헛다리 짚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부분은 성관계는 거의 섹슬리스 부부처럼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 부부 관계는 금슬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러한 성관계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대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네. 그런데 스킨십을 자주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돼요. 친밀감이 있다는 얘기죠. 마음이 멀어지면 몸이 멀어지고 사람이 싫어지면 몸이 닿기 싫어하죠. 그러한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성관계는 하지 않지만 스킨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부, 그리고 대화가 많이 있어서 공감과 교류를 많이 하는 부부인 경우에는요, 별 문제가 없어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처럼, 하나의 공식처럼 붙잡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횟수 같은 거는 절대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서로와의 관계가 형성되면 주고받는 감정에 따라서 이게 유지가 되면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지가 되면요, 한쪽에서 뭐 잠자리가 좀 적더라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감정 계좌 입금이 되면은 이게 상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그 몸 자체의 욕구, 몸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 욕구 자체가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다른 어떤 감정 계좌에 입금되는 게 들어오더라도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힘든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이 격차가 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뭐 의무적으로라도 이렇게 방어한다고 그러죠. 그런 방식으로 하지만 이 격차가 커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외도하는 경우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상대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런 부분은 바라봐야 한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이제 뭐 그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데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그 에너지와 섹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와 관련돼서 탄트라 요가라고도 하죠. 탄트라라는 게 있고요. 브라흐마차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뭐 이거 여러분들 탄트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뭐 굳이 저는 이거 권장하진 않습니다. 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설프게 접근하면 사실은 욕망의 배설을 위한 그냥 포장,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것은 몰라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몸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에는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 활성화. 그런데 그걸 몸을 사용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특히 몸 중에서도 이제 나체와 나체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섹스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브라흐마차랴는 일종의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그래서 접촉을 금해요. 예. 섹스뿐만 아니라 자위, 심지어 발기하는 것도 금하도록 가르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남성의 경우에는 정액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기시하게 되는 거죠. 철저한 금욕입니다. 반면에 탄트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접촉을 권하죠. 그리고 욕구를 점화하고 승화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신체를 접촉하고 그러한 욕구를 일으킨 후에 어떤 성을 탐닉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성 에너지를 일으킨 후에 그것을 머리 쪽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7번 차크라 쪽으로요. 그래서 절대적인 그런 엑스터시를 누리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뭐, 이러한, 이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런데 두 가지,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둘 다 공통점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함이고 에너지를 상승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 뭘 통해서요? 몸을 통해서. 예, 특히 이 성과 관련된 걸 통해서. 그런데 입장 방식이 정반대예요. 하나는 절대 금지, 하나는 금기시한 거를 다 내려놓고 접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게 맞냐 이거예요. 재밌잖아요. 근데 이런 게 무수하단 말이죠. 그래서 트랜서핑 원리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내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느냐 죽어나느냐 이거예요. 에너지 강화를 한다고 하고 이게 좋다고 해서 하는데 점점점 성에 대해서 아예 그냥 탐닉을 해버려. 그래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 과도해져. 중독이 돼.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접근 방법이 잘못됐겠지만, 본질적인 이해를 못하고 접근한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걸 통해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 거잖아요. 절대 금해 아무것도 하지 마. 이성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마. 막 이렇게 이제 했어. 근데 점점 그렇게 되니까 내가 살아나요, 죽어요. 죽어간다?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가 기준이 돼야지 이런 것이 좋다 나쁘다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을 거기에다가 내맡기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 제가 조율을 해드리는 거예요. 에너지 조율 강화 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 모으면
막 서로 상반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정답이에요? 정답은 여러분 손에 있는 거지, 네, 여러분이 정답에 여러분 자신을 우겨넣지 마십시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제3부에 대한 내용도 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다 풀립니다. 네.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질문을 또 해요. 어떤 분이. 자, 그럼 명상을 하는 건 도움이 되겠습니까? 에너지 강화에. 바딤 젤란드는 이렇게 말해요. 241페이지에서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트랜서핑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바딤의 입장과는 다른데 바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왜냐? 바딤 젤란드가 이해하고 또는 바딤 젤란드가 전제하고 있는 명상에 대한 뉘앙스,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것에 따르면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바딤이 말하는 명상이 뭔지를 알면은 이 트랜서핑과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바딤이 말하는 명상, 이게 왜 트랜서핑과 아무 상관이 없냐? 그 얘기는 바딤이 말하는 명상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면의 독백을 멈추고, 네, 멈추고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거다. 그래서 정지를 하는 거야. 행위를 정지하는 거. 정지 상태. 네. 그러나 트랜서핑은 그게 아니다. 트랜서핑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거다. 이건 움직임에 대한 거다. 움직임에 대한 거.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의도를 방사해야 된다. 에너지를. 네. 가만히 앉아서 방구석 트랜서핑이 아니다. 자, 이 얘기예요. 다르다 그래서. 그리고 명상은 뭔지 모를 어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거다. 왜? 우주의 근원과 하나 되고 신과 합일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7번 차크라를 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트랜서핑은 나는 그게 뭐 어떤 깨달음인지 모호하지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다. 이거는 현실에 대한 거다. 현실. 내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서 내가 깨어나서 이 현실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다. 깊은 어떤 추상적인 형이상학적 깨달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 예, 그래서 명상하고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딤이 말하는 명상은 자기 절제를 하는 거다. 이건 절제. 이제 금욕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트랜서핑은 그런 절제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실을 통제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야. 이건 절제랑은 또 달라. 더 강한 힘을 내가 사용하고 발휘하고 쓸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거지, 뭔가를 하지 않는 게 아니야.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바딤이 이해하는 명상이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좀 제한적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형태의 명상을 추구하거나 관심하거나 이해하고 있진 않은가.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명상은 트랜서핑과 관련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하고 있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명상은 이런 명상은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명상이 DKU, 유대경의 명상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어떤 명상입니까? DKU가 제시하는 명상은 한마디로 쉬워요. 부작용이 없어요. 현실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완을 하기 위해서 하죠. 근데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예, 이완을 왜 해요? 적절한 긴장을 하기 위해서 이완을 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죠. 휴식을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그러나 휴식이 목표가 아니에요. 휴식은 몰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비우는 형태로 명상을 하죠. 비움도 있죠. 그러나 이 명상은 뭘 위해서 해요?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고요함 속에 들어가죠. 만트라를 통해서.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수트라를 통해서 외부로 나 자신을 주장하기 위한 힘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 매우 현실과 맞닿아 있고 현실을 위해서 하는 명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트랜서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소개하고 저도 해오고 있죠. 하지만 이 바딤이 말한 뉘앙스의 그러한 명상이라면 저도 거부합니다. 저도 안 해요. 이런 거는. 이런 명상 싫어한다고요. 저는. 그냥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 이것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이에요. 바딤의 말, 제 말이고요. 또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생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본격적인 내용이죠. 본격적인 내용. 제3부에서 다루는 본격적인 내용. 생식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는 어찌해야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극단적이면 안 된다. 서서히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두 번째, 강요하지 말아라 절대. 네가 하면은 하더라도 남이 안 한다고 비난하지 말아라.
강요하지도 말아라.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얘기예요. 요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생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훑어드릴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247페이지입니다. 극단적이면 안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나는 생식이란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며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지금 당장 생식을 시작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슈퍼마켓의 합성식품들을 끊었다면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셈이다. 이번에는 페이지 259페이지입니다. 생식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맹목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조화롭게 대할 것을 추천한다. 나조차도 이 문제에 대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나의 근본적인 원칙은 조화와 일관성이다. 네, 조화와 일관성. 네, 예,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식을 하더라도 조화가 뭐예요? 여러분들 생식을 해서 몸이 좋아져야 돼요. 좋다는 생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그거는 생식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일관성은 뭐냐면은 생식을 한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할 게 아니라 몸이 땡기는 게 있고 먹고 싶은 게 있을 때는 금욕하는 게 아니라 먹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296페이지예요. 식습관을 바꿀 마음이 없더라도 적어도 살아있는 물과 살아있는 공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최소한의 것이다. 전혀 힘이 들지 않고 부담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쉽기까지 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음식 바꾸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 본능과 관련된, 욕구와 관련된 습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다면 적어도 물과 공기는 바꿀 수 있지 않냐. 이거는 어렵지 않지 않냐. 네. 그게 뭘까요? 네. 물을 여러분 좋은 물 마실 수 있죠? 네. 그거는 뭐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맑은 공기를 찾아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 요건 조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예, 돈 많이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이제 474페이지로 가세요. 47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받아들일 때는 조심해야 된다. 우선 경험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나는 특정 사람에게 맞춘 조언이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조언을 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사람들의 식습관 방식이나 실전 경험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영혼, 마음, 몸의 소리를 들어라. 어딘가 편집증 같은 경향이 있거나 광적으로 생식에 매달리는 것 같다면 그러한 것은 최대한 멀리해야 한다. 네, 뭐 제가 따로 토를 달 말이 없을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 두 번째 이제 강요하지 말아라와 관련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251페이지. 식습관 문제에서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태도는 자제해야 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의 긍정적인 사례를 알려주는 것 정도다. 딱 거기까지다. 강요 또는 가까운 지인과의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아무런 결실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저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네, 아무리 좋아도요, 강요하면 반발심이 생깁니다. 네, 왜냐? 우리는 다 자기 선택권이 있거든요. 선택권을 자꾸 주셔야 돼요. 네, 알려주고, 결과를 알려주고, 너의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선택권을 주세요. 선택권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강요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어느 경우냐? 강요만 하지 않았을 때 그래요. 너무 중요해서 강요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풀어주기 때문에 그 강요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인 강요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 아 정말 이게 도움이 됐네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부모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거는 어떻게 했느냐? 그 자녀의 숨통을 조인 건 아니라는 거죠.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한 거죠. 숨통을 틔워주게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엔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256페이지입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집에서 트랜서핑이라는 단어를 입에서 꺼내지도 않는다. 생식에 관심을 가지는 지인도 없다. 상상이 가는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와 사이가 나빠지지는 않았다. 왜일까? 나는 아무에게도 나의 세계관을 강요하지 않고 먼저 캐묻지 않는 이상 생식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기 때문이다. 예, 이제 뭐 그 오지랖 넓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오지랖 넓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좋은 의미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트랜서핑 관점에서 보면 그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예, 왜냐?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도움을 요청하기 전엔 도움 주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당장 뭐 죽고 사는 거 아니라면요. 예, 여러분, 오지랖 넓히는 것은 트랜서핑에 반하는 것이다. 요거를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이 생식 또는 식습관, 뿐만 아니라 심지어 트랜서핑조차도 여러분들 이거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냥 본 사람은 가는 거고, 가는 사람은 계속 가는 거예요. 갈 사람 계속 가는 거예요. 네, 묵묵히 가는 거예요. 네, 뭐 이걸로 뭘 이루었다 그래서 막 대놓고 소문내고 다닐 이유도 없어요. 그냥 혼자 은밀하게 가는 겁니다. 자, 이제 473페이지입니다. 473페이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똑같은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다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분노하는 생식주의자의 모습을 본받지 않길 바란다. 주변 사람들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 그만 애쓰라. 주변 사람들이 당신만의 진정한 길에 관해 훈수를 두려고 한다면 눈을 크게 뜨고 설득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의 말을 경청해라. 그러면서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아무것도 증명하거나 강요하려고 들지 마라. 아이들에게도 똑같다. 그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상 당신은 인공 시스템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 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손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대다 나도 다쳐요. 그래서 이 트랜서핑 원리라는 게 그런 면에서 상당히 높은 처세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내면화하시면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이 생식과 관련한 태도는 강요하지 말아라.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생식과 관련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이제 이 바딤 젤란드가 말하는 생식에 대한 관점은 도대체 뭘까요? 피라미드라는 단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먹이 사슬이라고도 하죠. 먹이 피라미드. 자, 그래서 뭐 여기 식물, 동물, 뭐 맨 위에 이제 인간, 상위 포식자 이렇게 있다 할 때, 동물성, 식물성 이렇게 할 때, 또는 뭐 여기에 생식, 화식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가공식품도 여기 있겠죠.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사람은 뭘 먹어요? 네, 이걸 다 먹어, 다. 그래서 맨 위에 위치해 있어요. 상위 피라미드 상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뒤집혀야 된다. 우리의 위치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위에 올라갈수록 의식이 잠들어 버려. 의식이 죽어버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펜듈럼과 매트릭스 시스템에 강력하게 연결이 된다. 조종이 된다. 통제된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된다?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근데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게 뭐다? 먹는 거다. 먹는 걸 바꿀 때 이 먹이 피라미드에서 하위 단계로 돌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 사슬이 끊어진다. 그리고 에너지는 활성화된다. 여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여기서 나온다. 자유 에너지가. 통제받고 싶거든 이 피라미드 상위 단계로 올라가서 여기서 주는 먹이, 음식을 구매해서 먹어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맛만 따지면서.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면 펜듈럼 매트릭스 시스템에서 자유롭고자 한다면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해라. 음식을 바꾸면 이렇게 위치 이동이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쪽의 음식을 먹을 때 이쪽의 에너지, 이쪽의 의식이 내 것이 된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결국 바딤이 말하는 생식이라는 것은 단지 다이어트, 건강을 위한 일반적인 의미의 생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의식의 문제고요. 펜듈럼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고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매트릭스에서 깨어나느냐, 살아나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매트릭스 그 영화에서 네오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문제와 같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느냐 깨어나느냐의 문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생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가능하겠죠. 먹는 것은 의식을 좌우한다. 관련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인간의 육체와 마음에 직접 닿는 것, 음식, 정보, 환경 등은 똑같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의 의식까지 형성한다. 309페이지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현실에서도 깨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식을 깨끗하게 하고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한다. 여기에서 생식은 주된 방법이 결코 아니며 그저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추적하기의 첫 단계이기는 하다. 네, 여기서 이제 추적하기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무리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찰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깨어나는데 이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식이 이렇게 깨어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또 사실이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페이지 388페이지 내용이에요. 388페이지. 질이 낮은 음식을 먹으면 무기력, 멍함, 만성 피로, 비만이 생기고 전반적인 컨디션은 저조해지며 의식은 흐릿해진다. 살아있는 음식은 몸에 부담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신체를 정화하고 신경체계를 안정시키며 의식을 분명하게 한다. 네, 그래서 먹는 것이 의식을 좌우한다. 결정한다. 네, 이게 이제 관점 중에 하나죠. 자, 또 하나. 먹는 것은 또 뭐와 관련이 있다? 먹는 것은 통제와 관련이 있다. 내가 통제를 받느냐, 통제에서 벗어나느냐.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시스템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대열을 이루어 걸어가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의 먹이통에서 먹이를 먹는 일에 익숙해진다면 이 대열을 통제하기가 더 쉬워진다. 네. 이건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남성분들 군대 다녀오셨죠? 또는 교도소, 교도소 갔다 오신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보지만, 네. 군대나 교도소에 가면 배식을 하죠, 배식. 네. 그리고, 그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음식 외에 다른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싸제 음식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싸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옷도 싸제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탈자인 거예요. 그리고 반역자인 거예요, 말하자면.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처벌이 뒤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건 어떤 의미예요? 배식을 따르지 않고 싸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통제를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음식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복장도 마찬가지죠. 유니폼 왜 입혀요? 군복 왜 입혀요? 네, 통제하기 쉬우라고. 다 통제를 위한 거죠. 그래서 행동을 통제하면요, 사고, 의식도 통제할 수 있거든요. 먹는 것을 통제하면은 먹는 행위를 통제할 수 있고 그 먹는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의식을 통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할 때 이 음식, 시스템이 제공하는 이 음식들, 식품 산업이 제공하는 이 음식들은 어떻게 보면 펜듈럼이 매트릭스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우리를 노예화하고 길들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무기이기도 하다, 미끼이기도 하다. 그러면 뭘 거부해야 됩니까? 먹는 걸 거부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싸제 음식을 먹어야 돼. 네, 말하자면 매트릭스 밖에 있는 싸제 음식을. 이런 논리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만큼 바딤이 말하는 생식의 의미는 깊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대의 이 식품 산업이라는 거는 통제한다는 이미지조차도 없어요. 그것조차도 못 느끼게 만들어요. 아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해서 아주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가동시키고 있죠. 그리고 유튜버들은 이걸 이제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요. 이 보상을 받으면서. 예, 그래서 끊임없는 자극과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계속 재생산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 패턴이 계속 양산되고 있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수가 그것을 일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또 정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별종이 되거나 독종이 되거나 심지어는 위험한 이단화 취급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음식 문제에서도 그래요. 음식 문제만 가지고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비단 음식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게 펜듈럼 매트릭스 시스템에서의 이치입니다. 이게 모든 걸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보여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뭘 위해서 돌아가는지, 쟤네가 왜 저걸 지금 우리한테 강조하는지, 네, 보인다고요. 그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은 품질이 아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득과 비용이다. 그는 그저 고개를 땅에 푹 처박은 채 발굽이 달린 짐승들의 발자국이 어디를 향하는지만을 주시할 뿐이다. 고대의 인간들과 똑같다. 인간은 조금도 영리해지지 않았다. 357페이지예요. 357페이지. 우리 모두는 주변에 있는 상품들이 생산되는 이유가 그것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해서가 아니라 제품을 만들고 판매함으로써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일종의 시장 논리이기도 하죠. 자본시장의 논리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면 분별력이 좀 생겨요. 분별력이. 자, 이제 세 번째, 먹이 피라미드를 거슬러야 된다고 얘기했죠. 큰 관점에서는 이 먹이 피라미드를 거스르는 것은 매트릭스를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펜듈럼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 이게 바로 생식이다. 네, 이미 다 설명을 드렸죠. 네. 그래서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펜듈럼 꼭두각시에 조종하는 그 줄을 끊어내는 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이 먹이 피라미드를 거스르는 것, 음식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펜듈럼의 이 줄, 꼭두각시로 나를 다루던 이 줄을 싹둑 끊어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378페이지에는요, 중간계 전투라는 내용이 있고요. 380페이지에는요, 생명의 공식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자세한 이론적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동해야 된다. 예, 어디서? 위에서 아래로. 화식에서 생식으로. 동물성에서 식물성으로. 네, 그러나 극단적이지 않게, 예, 일관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 야, 이게 이제 생식에 대한 내용 전체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3부 생물권에서 마지막으로 다뤄야 될 내용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전적인 트랜서핑 1.0, 이것과 생식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첫 번째는요, 고전적 트랜서핑이 한계가 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제한점이 있다. 예. 더더군다나 펜듈럼은 굉장히 강력하게 공고화되고 있다. 근데 이 얘기를 이 책을 얘기한 게 2003년도 얘기예요. 근데 이 책이 나온 시점 지나서 심지어 지금 2022년이죠. 예, 2022년 이 현 시점에서는 이 펜듈럼이 재편이 됐죠. 이합집산하면서 재편되면서 훨씬 더 강력해졌어요. 예, 뭘 통해서요? 팬데믹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강력해진 펜듈럼, 예, 이것을 이기려면 기존의 1.0 버전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얘기했던 게 이제 1.5 버전, 그래서 트랜서핑 3가지 교리, 먹는 것 행동화, 이것도 중요하다 추가했죠.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이제 타프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타프티의 시대가 됐다. 트랜서핑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무튼 1.5 버전을 우리가 수용하고 가야겠죠. 자, 299페이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현실이 변화하는 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2003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고 트랜서핑도 달랐다. 하지만 아직도 트랜서핑은 효과가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라는 원칙만을 따르며 쾌감을 느끼기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고전적인 트랜서핑은 예전만큼 효과가 없다. 최근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런 쾌감은 빠르게 사라질 것이며 당신이 원한다 또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느끼는 마음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나는 여전히 통제 불가능한 현실이 돌아올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한 지가 오래된 건데요. 예, 예견한 듯이 코로나 팬데믹 사회가 도래했고요. 줌이라는 매체로 대표되는
비대면 온라인 사회, 언택트 사회가 일상화가 됐죠. 예,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펜듈럼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세련되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변형되었고 모습을 갖췄고 재정비되었다. 예, 아주 생활 속 깊숙이 일상에 침투해 들어왔다. 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예, 왜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그런 거라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항상 접할 수 있는 거, 그 유비쿼터스라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 예, 공기는 의식을 못해. 그러나 어디에든 침투해 들어와 있어. 이런 느낌. 예, 이게 좋은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지만 또 반대로 나쁜 의미에서는 굉장히 나쁜 의미예요. 여러분, 살생 무기 중에 생화학 무기 굉장히 무섭죠? 근데 생화학 무기 중에 더 무서운 거는 무색무취 아니에요. 무색무취.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무색무취의 생화학 무기와도 같은 가공할 펜듈럼의 시스템이 구축되고 정착되었다. 이제 우리는 잠든지도 모르고 잠자고 있고 꼭두각시 노예 좀비가 됐는지도 모르고 즐거워한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행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트랜서핑 1.0 버전에 만족하지 말아라. 머무르지 말아라. 그게 다라고 하지 말아라. 예, 그러나 또 그걸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쌓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트랜서핑을 기회가 될 때 자꾸 익혀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점프를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조급한 마음에 접근해서도 안 되고, 순서를 밟지 않고 기본을 무시하고 가셔도 안 되고, 또 기본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의식은 시스템의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재단되고 있다. 시스템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방송에 내보내지 않는다. 시스템이 원하지 않는 뭔가가 몰래 방송에 슬쩍 출연한다고 하더라도 시청자의 의식까지 도달하지 못하거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네, 여러분, 미디어 매체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보 이용, 활용의 하나의 창구가 될지언정 믿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당연히 우리가 소비자의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거기에만 충실하지 말고 생산자의 입장, 관점을 갖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누가 어떤 이득을 얻어가는가, 이걸 통해서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뭔가를, 현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무작정 좀비처럼 사는 걸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딤이 난데없이, 느닷없이 생식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304페이지예요. 304페이지. 대중성을 노렸다면 이런 불편한 주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현실을 직시하는 데 익숙하다. 내가 평가한 바에 의하면 트랜서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5%에 불과했다. 나머지 95%는 이 책이 진열된 책장에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 그리고 5% 중에서도 10명 중 한 사람만이 최근에 내 글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 앓음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마치 아무런 책도 읽지 못했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는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냥 평범한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트랜서핑의 기본 원칙만 계속 설명하면서 모두가 듣고 싶어하며 그러지 않아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일일이 씹어 조금씩 접시에 내어주는 거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언리얼리티 트랜서핑이 될 것이다. 네, 참 이런 내용이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여전히 제가 그래, 바딤이 그래도 장사하려고 이런 책을 낸 사람은 아니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장이에요. 이런 걸 볼 때마다.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365페이지. 트랜서핑은 최대한 현실적이고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법들과는 다르다. 깨어난 의식과 의도를 가진 채 장밋빛 안경을 끼고 살 수도 있고 당신의 세계를 오렌지색 경쾌한 빛깔로 채울 수도 있다. 하지만 구름 위를 떠다니며 공상해서는 안 된다. 하늘을 떠다니는 것은 사과들이어야 한다. 당신은 땅 위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트랜서핑은 그저 환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머리는 이상은 하늘에, 그러나 두 발은 땅에.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분리돼.
완전히 신선노름 하려고 도사가 되려고 도인이 되려고 그냥 막 엉뚱한 얘기해. 여기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또는 반대로 그냥 너무 그냥 막 세속적으로 물들어 버려 그냥. 이 두 가지를 잘 조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가 위로 올라가고요. how라는 질문을 하면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적절히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하는가? 의미를 찾아야 되지만 너무 빠져버리면 여러분 산속에 면벽수련 하러 가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될 수 있을까? 하면은 방법을 찾게 되고 현실에 발을 디디게 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여러분들이 의미, 가치 이런 걸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질문을 조화롭게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정비해 나가고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된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트랜서핑이 두 가지의 연결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바딤이 왜 생식 얘기를 꺼냈냐. 생식은 지극히 형식적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얘기니까요. 그러나 그 목적은 굉장히 높은 의식의 상승과도 맞닿아 있죠.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하면서 지식 노름 해도 되죠. 사람들 마음 가려운 데 긁어주면서. 그런데 이 얘기 하면은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왜 먹는 얘기 하냐, 네가 트랜서핑 얘기하다가 이러는데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서핑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고등학교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제 계속 진학을 해야죠.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트랜서핑은 집단의 꿈이나 환상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동시에 당신의 몸과 삶의 형태에 관한 극단적인 실험과 광신에 대해 미리 경고하는 바다. 당신 안에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이성적으로 서서히 조화롭게 시도하라. 제가 다른 말을 보탤 필요가 없이 정확하게 짚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짚은 것 같아요. 385페이지입니다. 감시인의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을 기억하는가? 싸움을 멈추면 자유를 얻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트랜서핑의 가장 기초적인 측면이자 초보적인 수준이며 자유를 향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 또 다른 자유의 단계는 시스템이 당신을 잡고 이리저리 조종하는 꼭두각시의 줄들 중 마지막 줄을 끊어낼 때 비로소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마지막 줄은 음식, 정보와 외부 환경이다. 이 줄의 실체를 깨닫고 이것을 끊어낸다면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책 해킹 더 매트릭스는 중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급 과정. 기존의 시리즈는 초급 과정. 초급 과정에서 중급 과정으로 넘어오는 변화가 뭡니까? 이 시리즈에서는 이제 관념에 대한 걸 다룬 거라고 그랬죠. 관념을 전환해라. 근데 1.5 버전에 와서는 관념에서 어디로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현실 대안. 먹는 문제, 행동하는 문제. 근데 중급이 다가 아니라 이제 고급 과정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타프티라고 그랬죠? 버전 2.0. 고급 과정에서는 정제되고 압축된 핵심 테크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 버전에서 생식을 통해서 꼭두각시에 걸려있는 마지막 줄을 끊어낸다고 그랬죠? 근데 타프티로 가면은 이 다운머리라는 게 나오죠? 다운머리를 점화하는 동시에 이 꼭두각시의 줄이 끊겨요. 온, 오프, 스위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위치는 온 아니면 오프잖아요. 키거나 끄거나. 키면은 저걸 끄는 거고 저걸 끈다는 게 또 이걸 키는 것이기도 하죠. 타프티에 가서 다운머리 점화를 한다는 것은 이 줄을 끊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어쨌든 우리는 근데 포함하고 가야 됩니다. 포함하고 1.5 버전을요. 425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미리 일러두자면 나는 건강한 식습관을 설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건강한 삶의 방식에 관심이 있지도 않고 생식 전문가도 아니다. 나는 현실을 통제하는 트랜서핑을 한다. 현실을 통제한다는 것은 여러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법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먹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여기서 단 한 가지 요소라도 제외하면 트랜서핑은 완전하지 못한 단편적인 기법이 되며 그 효과는 점점 떨어질 것이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문장들이 3부 내용 전체에서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내용이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밑줄 그으시고 또 옮겨 적어보시고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79페이지에 가면 생식을 위한 의도의 선언이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길어요. 다 읽진 않고요.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앞에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몸 안에 모든 것이 정화되고 새로워지고 재생되고 있으며 나는 다시 젊어지고 있다. 노화 과정은 거꾸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식은 내 몸 전체를 정상으로 만들어준다. 모든 필수적인 기능들이 재생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이제 확언 삼아서 말로 글로 하기만 한다면 이게 트랜서핑 1.0 버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식습관을 바꾸는 행위에 돌입하게 되면은 트랜서핑 1.5 버전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더 적극적으로 다운머리를 점화해서 이러한 미래 프레임을 비추는 것과 함께 행동화를 한다면 트랜서핑 고급 과정 2.0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책을 보시면 3부 전체를 넘겨보시면 갑자기 해킹 더 매트릭스 책의 진도가 다 나가버립니다. 자,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심리맨 TV를 응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댓글창 위에 메뉴를 보면 하이프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 기능이 활성화되는데요. 하이프를 누르면 심리맨 TV 채널의 순위가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이프는 한 영상당 최대 3번까지 누를 수 있다고 하네요. 심리맨 TV가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지금 하이프 3번 터치로 응원해주세요.